예, 4월 2일 화요일 장마감 5%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나라 특히 코스닥이 폭탄을 맞았어요. 그 다른 이제 아시아 증시는 나쁘지 않습니다. 홍콩은 2%나 급등을 하고 그러는데, 자, 항상 좀 안 좋을 때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 1위인 우리나라 한국이 오늘 특징을 아주 제대로 발휘한 날이었네요. 일단 맞은 건 맞은 거고, 한번 증시를 보면서 오늘 제가 조치한 거라든지 시황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또 대처를 해야죠, 이러되면요. 자, 어제 미국이 금리가 살짝 그 시장금리 상승을 했어요. 지표액이 살짝 나오고 뭐 경기 괜찮다 그랬는데, 여전히 다른 뭐 주도주나 AI, 마이크론 같은 거 신고가 나고 되게 좋았습니다. 근데 오늘 미국이, 한국이 그 수급 적으로 폭탄을 때리고 있는 상태인데, 자, 거기에는 사실 개인들의 코스닥 투매가 좀 있다 보고 있고, 자, 하지만 이제 미국 AI 반도체는 여전히 선방을 했습니다. 자, 마이크론 같은 거 아마존의 신고가 나고 있어서 오늘 보시면 그 삼성전자만 보여요. 그 뒤 하이닉스랑 한미도 보고 있긴 하지만, 자, 삼성전자 외국인 사서 코스피를 한 5천억 샀습니다. 그 외에는 코스닥이나 딴 것들은 거의 안 좋다 보시면 되고, 자, 바이오들이 많이 급락했어요. 얘기 좀 자세히 드릴 건데, 어쨌든 금리 오른 거에 대한 취약도 있고, 지금 이번 주 총선 전 4월 달에 대한 코스닥 살짝 공포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너무 급등 급락을 하니까 전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관망하면서 포트 조절 살짝 해놓고 종목을 조금 더 집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미리 좀 얘기를 하고 현금도 좀 갖고 있고 하지만 이 정도로 때려버리면 약간 멘탈이 좀 나가는 경우 있어요. 오늘 또 그 우리 톡에서 힘들다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많이 얘기를 주셨는데, 저도 사실 뭐 기분이 안 좋죠. 이래되 어제 또 삼천당제약 사자마자 빠져가지고 제가 좀 죄송하고 그러는데, 일단 오늘 전체적으로 객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주식 그룹들이 있어요. 뭐 전체로 사고 팔고 동호회다 막 그러는 데 있고, 또 찌라시도 많이 돌았는데 정말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시고 이런 데 참여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결론적으로 봤을 때 우리 가장 기준으로 잡고 있는 미국, 자, 무슨 일 있나? 없다고 봅니다. 지수 잠깐 보여드리면 오늘 얘기 좀 드리더라도 들어보셔야 돼요. 나스닥도 사실은 고만고만합니다. 그냥 꾸준하게 가고 있어요. 다우도 마찬가지, S&P도 마찬가지. 어제 이제 금리가 살짝 올랐다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보는 이제 어디였어? 10년물 기준으로 볼 때 저번도 항상 4.3 근처 되면 한 번씩 이렇게 발작할 때가 있습니다. 어제도 4.3 정도 가다 보니까 오늘은 살짝 그러는데, 금리에 취약한, 실제히 좀 약하고 현금 없는 데는 좀 많이 영향을 받았다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이쪽은 나왔나? 자, 고금리에 취약한 바이오 섹터, 그다음 러셀 2000이나 중소형주이 되면 좋은데 얘들이 좀 약했어요.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 그런 거고, 우리나라에 영향을 같이 미치고 있다 보면 됩니다. 어제 미국 지수의 경제 ISM 제조업 지수 나왔어요. 그 사실 이번 주에 지표들이 고용이나 많이 있는데 그렇게 크게 영향을 줄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어제 컨센서스 상회를 하면서 미국 경기 괜찮네, 또 그렇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연준의 금리나 계획이 바뀌냐? 뭐 그런 시그널이 별로 없어요, 아직까지. 자, 그래서 금주의 지표들은 계속 보면서 또 봐야 될 부분이고, 여전히 금리 인하 계획이 저는 변화 없다고 지금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10년물 금리 4.3에서 또 살짝 경기하고 우리나라는 좀 변동이 크다고 볼 수 있고요. 자, 주간 그 주말 정리 때죠. 그때 조정 시에는 매크로를 꼭 봐야 된다 하는데 여지없이 또 금리 때문에 우리나라 흔들리는 그런 오늘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고금리에 강하고 작년부터 차별화되었던 AI, 빅테크, 특히 마이크론 반도체 같은 주도주들은 어제 신고가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나라는 반도체 괜찮았습니다. 자, 달러 인덱스 살짝 높은 그런 상태고요. 자,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짚어드리면 5월 1일날, 지금 4월입니다. 5월 1일날 FOMC는 금리 동결될 거고, QT 5월 말에 엔비디아 주도주의 어닝을 기대하면서 볼 수 있다. 자, 6월달 FOMC 돼서 금리나 하게 되면 살짝 조심한다 그랬잖아요. 금리 현금 비중 갖고 하면서 그 미리 사실 5월달에 등락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시장 자체 좀 그런 면이 있고 우리나라 특징이 있다 보니까 여전히 4월 5일 미국은 나쁘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미리 좀 수급들이 변동이 크다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홍콩이 며칠 쉬다가 오늘 나왔는데 2% 급등을 했어요. 여전히 중국은 어제 말씀드렸지만, 자, 소비나 정시가 이제 반등 주는 거 아니냐, 화장품 올라오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보진 않고 가야 가는 거니까 경제와 소비 변화는 제가 위안화와 정시로 여전히 판단하면서 좀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중국이 살짝 그러니까요. 어쨌든 WTI 유가도 84불 살짝 올랐어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미국 그 당장은 아니지만 미국 금리 영향을 좀 주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보는 대만 증시도 오늘 TSMC가 2% 올랐어요. 신고가 나지는 않았지만 대만 증시 각고는 신고가 내고 반도체나 이쪽 AI 쪽은 또 괜찮았죠. 마이크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가 오늘 사실 코스닥이 더 많이 빠졌어요. 제가 월 초에 되게 중요하게 본다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5일선, 21선을 확 깨고 날아가니까 자, 바이오 쪽이나 2차전지가 코스닥이 많잖아요. 엔터 같은 거 많잖아요. 다 빠졌어요. 오늘 뭐 폭탄을 다 맞은 상태라서 개인들이 투매를 더 빨리빨리 변동성과 빠르다 보니까 했다고 보시면 되고, 삼성전자는 오늘 또 외국인들이 사다 보니까 채굴 하다 보니까 코스피는 또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쪽 관련 제가 비중을 살짝 조절했다 보시면 되고요. 자, 여전히 지금 변동세 커지다 보니까 시세에 또 막 움직이잖아요. 어제 같은 경우는 또 이제 3천당이 또 등락이 많이 심하고 그래서 이럴 땐 기준을 또 다시 잡아야 됩니다. 큰 흐름상 살짝 봐서 현금은 들고 있는 비율 유지하면서 안 그러면 갖고 있는 포트에 대해서 종목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을 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코스피는 선방했고 코스닥은 약세입니다. 인정을 해야 될 부분이고, 오늘 코스닥이 하락 종목 수가 1200개 이상이에요. 어제 제가 그랬잖아요. 중소형주가 살짝 올라간다. 개인들이 나와서 중소형주 못 오른 쪽으로 올라가지만 질적으로 좋지 않다 말씀드렸는데, 그 대형주, 주도주, 근데 중소형주 가다가 한 바퀴 다 돌은 상태예요. 한 바퀴 다 돌았다는 얘기는 다시 주도주로 갈 수도 있고 자기가 출렁거릴 수도 있는데 우리는 오늘 둘 다 겪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지수를 볼 때 코스닥은 사실 바이오랑 2차전지 많잖아요. 오늘 둘 다 약세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수가 많이 빠진다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 제가 우리나라만 이렇다 보니까 막 급하게 빠진다 해서 확확 줄이고 오진 않았습니다. 살짝 관망하는 분위기도 있고요. 자, 미국 금리, 시장 금리가 4.3인데 박스권 상단이잖아요. 자, 여기서 이번 주에 지표들이 많을 건데 계속 좋게 나와서 뭐 금리 연준 관련 계획이 바뀔 거냐? 저는 그렇게는 안 보거든요. 일단 금주 관찰해 볼 거고, 여전히 짧게 치고 하는 빠른 개인들, 기관들의 매도 때문에 흐름이 좀 그렇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정책이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이거는 팩트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4월 되면 저 소대 말씀드렸지만 코스닥이 살짝 조심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금 비중 얘기를 드렸던 부분인데, 거기에다가 총선이 지금 다음 주인데 정부에서 얘기했던 정부 그 정시 관련 정책들 있잖아요. 밸류업이 또 사실 약했던 부분도 있고, 금투세 관련 이게 되게 많습니다. 지금 하시는 분들 보면 금투세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당연히 금리 때문에 바이오나 이쪽에 떨어진 것도 있지만 이 정책 관련 변수가 살짝 있습니다. 어쩔 수 없다 보니까 어떻게 총선 결과에 따라서 이 정책 불확실성, 여름을 금투세 관련으로 키워서 개인들 매도를 좀 많이 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금주에는 그런 변동성을 좀 감안하셔야 됩니다. 자, 하지만 지수로 볼 수 있는 밸류업도 근래 좀 안 좋았는데 여전히 좀 발빠른 단타치는 기간에 계속 매도하고 있는데, 큰 흐름 외국인들 있죠. 오늘 삼전도 사고 밸류업은 거의 안 팝니다. 여전히 기준은 외국인들은 우리를 잘 지키고 있다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도 살짝 비중 조절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원래 양약이잖아요. 강한 거를 더 사고 약한 걸 줄여야 되는데 오늘 이렇게 하면 당연히 빠지고 약한 바이오로 줄여야 됩니다. 근데 변동성이 너무 커. 우리나라는 너무 커. 딴 나라는 괜찮은데 그럴 때는 제가 개인들 특징, 우리나라 변동성 특징을 감안해서 조금 안정까지 기다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알테오전이나 삼천당 같은 건 제가 줄이진 않았습니다. 아직 현금 비중을 유지하고 있어요. 계속. 어제 좀 팔아놓은 거는 뭐 나쁘진 않았는데, 자, 시장 대장 섹터는 여전히 오늘 강했던 반도체와 바이오로 보고 있습니다. 변동성 감안할 거고, 개인 예탁금은 좀 늘었어요. 56.5조라서 이것도 괜찮죠. 환율 얘기를 좀 드릴 수 있는데 어쨌든 달러 인덱스나 다른 쪽 유로나 엔저 관련도 봐야 되겠지만, 이게 지금 환율이 1350원 60원대 오면요, 작년 10월달 금리 급등하면서 엄청 우리 많이 빠졌던 9월 10월 있잖아요. 산타랠리 바로 전에 그 정도 수준까지 빠진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삼전을 계속 사고 있고 환율이 어쨌든 얘들은 쌀 때야. 외국인이 봤을 때는 되게 좋은 거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삼전을 사고 있고 반도체 안 놓는 상황에서는 외국인의 큰 흐름을 저는 안 좋게 보지 않습니다. 유지한다 보는 거예요. 자, 종목별로 좀 볼게요. 엔비디아는 그냥 가져가십니다. 오늘 우리나라 위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제가 외국인이 이 물량을 뚫고 계속 파먹는다, 채굴한다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2021년에 1월 이후로는 제가 워낙 그 생각이 나기 때문에 지금 봐도 되지만 이 외국인이 사고 개인들이 팔리는 흐름이 사실 눈에 보여요.
여기서 파는 개인들이 뭐 딴 거 들어가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85,000원까지 물량을 거의 다 뚫었습니다. 84,900원이에요. 여기서 한번 딱 주면 또 개인들 또 붙을 수도 있어요. 그 3전만 갈 때는 다른 거리 조금 약할 수 있잖아요. 그런 면도 살짝 있지만 어쨌든 이번 주 4월 5일 날 가장 이제 중요한 4월 5일 프리어닝 때 워낙 지금 시장에서 삼전이나 반도체 쪽 좋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삼전 쪽은 우리가 들고 있는 걸 홀딩하시면 되고 시장 성격상 제가 삼전이랑 다른 쪽 파급 영향을 보면서 판단할 거예요. 4월 5일 날 되게 중요하죠. 어쨌든 예상은 좋게 나올 거로 봅니다. 근데 그 전에 워낙 올라버리잖아. 그럼 우리나라 성격상 발표하고 또 등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해서 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변동이 심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이닉스는 당연히 좋죠. 중규주 어제 팔아놨는데 자, 기관들이나 우리 국내 외국인에서 목표 주가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19만 원대부터 어제 좀 팔았다 얘기 드렸고 18만 7천 원, 80%는 잘 들고 있으면 되는데 하이닉스랑 하미반도체가 같이 움직이잖아요. 같은 라인이니까. 하이닉스가 오늘 치고 하다가 어제도 자 빅수급 말씀드렸잖아요. 큰 돈들이 한번 때리고 오늘 한번 때려요. 19만 원 전에 대한 단기 경계 물량입니다. 우린 때려놨으니까 나머지 80%는 등락하든 말든 중기전 들고 가시는 거예요. 거기서 변동이 좀 더 심할 수 있지만 대장주인 한미반도체 오늘 요거 사실 제가 어제 살짝 팔았다 그랬는데 다시 샀어요. 요때랑 비슷하죠. 근데 왜냐하면 워낙 강하니까 그때 14만 3천 원대 팔고 오늘 14만 후반대 뭐 7천 원 8천 원대 좀 샀기 때문에 뭐 큰 흐름 없이 그냥 가져간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장이 변동이 심하고 할 때는 여전히 강한 주로 포트를 조금 더 집중하는 측면이다. 아직 현금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딴 거 팔아서 들어갔기 때문에 현금 비중 그냥 있다 보시면 돼요. 반도체 내에서 포트를 살짝 이동했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삼전, 그다음 하이닉스, 반도체는 계속 수출 무역까지 좋다. 현재 지금으로서는 미국과 같이 대장주로 더 공고히 하고 있는 반도체 섹터라 보고 거기에서 조금 더 포트를 다시 정비했다 보시면 됩니다. 한미 반도체는 그냥 밑에 가지고 있다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샀다 팔아도 잊어버리시고. 왜 그렇게 하냐면 저도 변동성에 대비해서 매매하는데 강한 것들은 살짝 조정받아도 되거든요. 근데 안 받아 웬만하면. 오늘 왔다 갔다 하고 있긴 한데 혹시나 더 출렁거리고 하면 어쨌든 저는 이 포트를 유지하면서 단기 슈팅이 한번 나올 수 있다 생각해요. 단기 슈팅 나올 수 있다 보기 때문에 그때 반려량으로 포트는 유지한다 이렇게 보고 레인보우를 좀 팔았어요. 뭐 로봇은 계속 팔고 있는 분위기다 보니까 나머지 다 팔아서 한미반도체를 샀다 보시면 됩니다. 자, 제주반도체도 살짝 왔다 갔다 한 데 있긴 한데 오늘 살짝 밀리긴 했죠. 수급 주고 온디바이스 관련인데 반도체 중에서도 강한 것 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살짝 밀리긴 했어. 하지만 여기 돌아왔던 그 자금들이 빠진 건 아니에요. 등락이 있을 수 있지만 갖고 있는 분들은 좀 더 봐도 된다. 자, 그리고 소부장들 반도체 좋아서 삼성전자 외로 이렇게 중심주 갖고 있지만 HPSP나 주성현재 같은 게 안 빠지죠. 장 떨어져도 반도체 좋고 미리 살짝 조정받은 부분이다 보니까 소부장 내에서는 그냥 유지하시면 됩니다. 등락 보고 있고요. 위에 있는 기준으로 계속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바이오들 바이오고는 정말 안 좋았는데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3천당 제약이 사실 어디에 저도 좀 빨랐어. 지금 생각하면 또 이게 성격이 나와서 폭탄을 맞았던 부분이고 사자마자 빠졌기 때문에 사실 이건 제가 좀 사과를 좀 드려야 됩니다. 하지만 맞은 거는 맞은 거예요. 어쩔 수 없고 아침에 3천당 제약이 사실 아침에 보다가 아침에 매물이 너무 급하게 나와버리니까 팔지도 못했어요. 팔지도 못하고 그대로 지금 빠진 상태인데 워낙 등락이 심하고 오늘 나왔던 애들이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 아일리아 갖고 있는 시뮬러 있죠. 미국 특허가 잘 안 된다. 피소당했다. 뭐 이런 얘기 있어서 회사에서 또 오후 들어서 반박 의견을 냈습니다. 피소는 사실 무근이다. 회사 안에 아무 문제 없다는 얘기를 3천당 제약 냈지만 어쨌든 수급적으로 어제까지 괜찮았던 그 빅머니들 들어갔던 애들 중에 수급들이 때렸어요. 한 방 때리는 게 당연히 맞는 거고 여기서 변동이 생길 거고 흐름 봐서 추후적으로 제가 판단해서 비중 조절하겠습니다. 오늘 그냥 보고 있어요. 자, 알테오전 여전히 대장주로 보지만 공교롭게도 어쨌든 그 정박사님 그 등록들 하고 떨어지게 된 상태인데 내용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4월달 코스닥이라든지 금리 때문에 흐름들이 좀 빠졌다 보시면 되고 요즘 제가 봤을 때는 아직 보유하고 있어요. 만약 지위가 조금 더 떨어지면 이제는 뭐 수익폭이 막 까먹고 있는 상태고 뭐 살짝 손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일단 비중 조절은 하면서 하겠지만 오늘은 변동성 때문에 알테오젠도 그냥 가지고 있다.
어제 종목 선물이 전거금률이 반으로 줄었더라고요. 예, 그렇게 되면 현물을 좀 팔아야 되는 수급도 있다 보니까 그런 감안해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바이오가 진짜 안 좋았는데 뭐 아까 말씀드렸던 수급 투심, 금리에 취약한 섹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자, 우리나라는 변동성 1등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 바이오가 더 취약하다 보시면 되고, 자, 박셀바이오 이건 예전에 저희도 매매 한번 했던 종목인데 그때 수익 잘 보고 나왔죠. 근데 미승인약 투여 적발돼서 이런 얘기가 이제 바이오 전체에 좀 안 좋았어요. 근데 박셀바이오는 2022년에 그때 들어갔다 수익 좀 보고 나오고 끝났다 말씀드렸고,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조금 안 좋은 주식이에요. 제가 뭐 HLB도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보다 더 밑에서 장난을 좀 많이 추는 주식이기 때문에 한번 살짝 보여드리면 누가 봐도 추세가 안 좋아요. 이런 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때 저희가 이때 모아가지고 이때 팔고 나왔잖아요. 팔고 그때 끝났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올랐다 빠졌다 하지만 계속 저점 떨어집니다. 저가 빠지고 이런 것도 안 좋은 거예요. 추세적으로 수급적으로 안 좋은 거, 바이오신 영향을 줬다 볼 수 있고, 자, 삼천당 제약은 어쨌든 지금 수급이 크게 나오긴 했지만, 자, 10만 7천 원이 역사적 신고가였어요. 빠지게 되면 10만 7천 원에서 11만 원 사이에서 전고점을 지지할 수 있는 밴드를 저는 살짝 보면서 대응할 그런 상태입니다. 레오콘도 마찬가지예요. 자, 금주에는 어쨌든 미래 조정 받았고 약한 코스닥이다 보니까 그걸 감안하면서 바이오를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등락 봐가지고 비중 조절할 수도 있어요. 자, 로보테마는 계속 3월달 반등 중에 익절하겠다, 비중 축소하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오늘 다 끝냈어요. 어제 두산 로버스 남았는 것들 86,000원에 다 팔았는데 현금화 시켰고요. 자, 레온보우도 뭐 이런저런 얘기 나오지만 코스닥이 빠지고 하다 보니까 뭐 시장 안 좋을 거 지수 안 좋을 땐 답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다 매도해서 20만 원의 절반, 오늘 18만 1천 원 다 팔아버렸습니다. 현금 가지고 여기 현금 비중 확보하면서 주도주 위주로 집중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셔전지는 지수를 어쨌든 받칠 수 있는 역할 많이 빠져 있지만 가격 밴드 바닥이라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 오늘은 외국인 기관들도 흐름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코스닥 빠지는 일주일 했다 보시면 되고요. 그래도 빠지면 또 하방 밑에서 밴드라 볼 수 있습니다. 자, 테슬라 얘기 계속 드리고 있는데 오늘 밤에 4분기 1분기 차량 대수가 나와요. 여전히 큰세는 약합니다만은 저희는 140, 160불대에서 미국 기준으로 봐서 밑에서 받치는 그 정도 빅테크라 보고 있고요. 자, 샤오미가 중국 전기차 공급 과잉과 치킨 게임 1조를 하면서 신모델 내놨지 않습니까? 정말 가성비 좋은 것들 오늘 11% 올랐어요. 급등을 해서 여전히 중국 전기차 치킨 게임이 열리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2차전지 안 좋은 거예요, 사실은요. 자, 지금 살짝 기대했던 중소형 개별 테마주들 오늘 또 빠집니다. 자, 이렇게 박살나고 많이 빠져도 어쩔 수 없죠. 어쨌든 지금 메인 아니고 추가 매수는 금지지만 약한 상태라서 좀 메인 아니라 보시면 돼요. 자, 오늘 사실 조금 기대를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변동이 컸고 우리나라 바이오가 이제 폭탄을 맞다 보니까 저도 사실 살짝 좀 그래요. 이럴 땐 사실 더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고 맞은 건 맞은 거다 보고 이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제가 월초 월봉을 말씀드릴 때 살짝 경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변동이 또 회복이 되면 괜찮겠지만 어쨌든 4월달 초 이번 주는 변동성을 감안해야 될 이슈들이 많고요. 대조로 봤을 땐 여전히 미국과 금리나 AI 반도체는 괜찮다 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거는 괜찮은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오늘 한미 반도체 더 사서 그냥 갖고 있는 것처럼 주도주로 더 집중하고 로봇 다 팔아서 그렇게 해서 이제 집중하는 포트로 만들었다 보시면 됩니다. 바이오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렸던 반도체, 특히 바이오 변동성 감안하고 있다. 자, 그리고 지금 빠지면 많이 빠졌으니까 현금만 써야지 그렇게 적감 쉽게 잘 안 해요. 변동성 있을 때는 조금 시황과 수급이 안정이 돼야 됩니다. 기준이 잡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현금 갖고 있는 비중은 그냥 현금도 종목처럼 보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까지도 조금 변동이 있고 우리나라 특징을 살리고 있는 상태인데, 자, 금리와 그 다음에 AI 반도체 주도군에 대한 흐름을 잡으시면서 바이오 변동성 조금 더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힘든 장이었는데요. 고생하셨고 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